자, 챕터 9으로 들어가. 챕터 9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어. 요거 만만치 않지. 자, 봐. 똑같은 거야. 원리는 똑같아. insinuate.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기본적으로 문맥을 파고 들어가야 되지. 파고 들어가자고. 자, he didn't ask us. 그는 우리들에게 our right to leave.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to leave. 떠나라고 요청하진 않았어. 세미콜론 나와서 그러나 그는 단지 insinuated 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outright하게, outspoken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단지 insinuated 했다라고 했어. 비록 뭐를 through가 나오는구나. through his tone. 그의 목소리 톤이나 his gesture. 몸짓을 통해서 대절 이하의 사실. each time 구문이지. 우리가 떠나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insinuate 했다라고 했어. 벌써 답 떨어져야지. 자, 잠깐만. 얘는 왜 답이 빨리 떨어져? 사건 중심의 일화체니까 쉽게 내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거야. insinuate. 암시하다, 힌트를 주다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어디로, 자, 두 번째 문제 좀 봐야 돼. I wish. 난 바란다라고 했어. I wish 가정법이야. 루크와 스펜서가 would stop insinuating. 자, 암시하는 것을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야? My perfect, 자, 리포트 카드가 뭐야? 성적표예요. 나의 완벽한 성적표가 result, 결과물인데, 자, 이때 other than이 뭐야? other than. 뭐뭇을 빼고 제외하고라고 얘기할 때 except, save. 자, 뭐뭇을 빼고 제외하고 than. 명사 뒤에서 왔을 때는 aside. 또는 apart도 뭐뭇을 빼고 제외하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뭐뭇을 빼고 제외하고잖아. other than이 나온 거지? other than이 나온 거지? 자, 봐봐. 나의 우월한 지능과 good work habit, 좋은 공부 습관 이외에 그 어떤 것이라는 내 성적표가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공부 습관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이라는 자 그런 추리를 그런 힌트를 자 루크와 스펜스가 더 이상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란 얘기지. 자, 네 번째 문으로 건너뛰어. All things being equal, 형광펜칠해. 437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요게 독립분사구문 계열이지. All things being equal. equal. 자, all things being equal.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자, 논리적이거나 사회과학적인 글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야.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특히 이런 경우는 조건 계열이라고 봐야 돼. 나는 choose woman. 이때 would는 불규칙한 습관이 되고 over a man. 남자들보다도 여자를 선택하곤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자, even the balance of power. 이때 이분이 공평하게 만들다 동사로 사용된 거야. 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선택하곤 했었어. 그리고 insuring a different perspective into process. 어떤 과정 속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들이 암시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즉, 남성 중심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점도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거지. 그리고 young woman, 젊은 여자들에게 something. 자, something to shoot for이 보이지. 이런 표현도 또 눈여겨보라고. 응? 자, 이게 뭐야? shoot for. 이게 aim for하고 똑같아요. 젊은 여성들에게 뭔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shoot for이 뭐뭇을 겨냥해서 쏟아인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의미지. 응? 자,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자, 인터넷이 발달하고 예전보다 사람들이 문어체적인, 즉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물론 이북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다 보니까 구어체적인 영어가 문어체 쪽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럴 때 이런 표현들이 살아있는 표현이야. 목표로 삼을, 목적의식이지? something to shoot for 하면 뭔가 목표의식을 젊은 여자들에게 주고 싶었고
look up to. 존경할 누군가를 제공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all thing, 자, 모든 것들이 equal, 평등하고 동등한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 즉 이런 조건을나 이걸 이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잖아.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억압하는 거, affirmative action.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평등한 건 아니라는 얘기, 역차별에 관한 논란 또 일으킬 수도 있고. 자, 다섯 번째 예문은 자, 예술의 운명이라는 어떤 번슈타인의 1992년 책인데 사실은 이 번슈타인이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내가도 대학원 시절 때도 이 사람 책을 읽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쓴 문장인데 이거 비문이다. 문장이 문법적으로 안 맞아떨어져요. 같이 봐봐. 자, 예술이 develop a capacity, 어떤 능력을 개발시키고 있다는 사실. 자, for however long, 그 기간이 아무리 길지라도, 자, for however long. 자,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야? Insinuate the idea, non-identity occurs through the characteristic future artistic production. under condition,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 예술가적인 어떤 생산품의 특징적인 특징을 통해서 자, 정체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암시하는 그런 능력을 예술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조건은 뭐야? 예술이라는 것이 거기가 중요해요. 자, 우리 defry A of B라는 수고 많이 봤지? A에게서 B를 뺐다 앗아가다. 수동태가 되면서 be deprived. privilege, 어떤 특권을 뺏기는 거야. 자, 예술이 social meaning, 사회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황 하에서 어떤 예술적인 생산물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특징을 통해서 자, 봐봐. 예술이 어떤 사회적 social meaning, 사회적인 의미를 상실한 상황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예술품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특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능력을 예술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그냥 문장이야. 비문이지. 응? 자, 잠깐만. 봐봐. 그래서 that depreciation, 그러한 박탈, 즉 예술품에서 어떤 사회적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we designate. 자, 우리가 할당배당한 거지. 뭐를? 예술이 점점 더 autonomous, 자율화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자, 우리는 그러한 박탈에 대해서 바로 박탈을 예술이 자율성을 띠고 있는 과정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지.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지.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좀 예문으로서는 좀 어려워. insinuate. 무슨 뜻? A번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 확실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예문에서 insinuate라는 herself를 썼잖아. 이거는 기어 들어간다, 스며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 암시하다, 스며 들어가다. insinuate. 오른쪽에 있는 아트 관련 단어들 한번 복습하자. 아트가 예술이지. artificial은 뭐야? 인공적인, 인위적인, artistic. 이게 예술적인이지. 그 다음에 자, artifact는 뭐라고 했어? 자. 우리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 EBS 교재에서도 작년에 이거 2개 물어보는 게 나왔던 것 같은데? artifact는 인공물이지. 아트가 예술, 미술, 기술이라는 뜻이잖아. 인공적으로 factual, 만들어진 거 인공물이고 artifice 하면 기교나 기술을 지칭하는 단어 우리가 조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artificial이 인공적인 거, artistic은 뭐라고 했어? 예술적인이라고 했어. 근데 얘가 뭐야? artful이 되면 또 딱 까먹었다. skillful, 솜씨 좋은 skillful에 가깝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뭐가? artless가 뭐야?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 꾸밈 없는 이라고 했지? 기교가 없는, 기술이 없는, 꾸밈 없는, 순진무구한.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자, inert는 뭐라고 했어? 불활성, 움직이지 않는. 응?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뭐가 나와? 사실 관성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지. 힘이
실제로는 에너지가 없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거. 관성, inertia. 관성이나 어떤 무력감을 지칭할 때 inert는 움직이지 않고 활발하지 않은. 그 다음에 이제 뭐 athletes 하면 이건 관절염이고 article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상품이란 뜻도 있고 article은 관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article 또 뭐가 있다라고 했어. 신문의 어떤 기사 같은 걸 얘기할 때도 article이라고 얘기를 했지. 법 조항의 특정한 지문. 자, article, 상품, 관사, 법 조항, 그 다음에 신문 기사. 이렇게 다양한 뜻 갖고 있다는 거 챙겨주면 돼. 그 다음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excerpt가 나오지. excerpt 발음이 S-E-R이 C-E-R이 S 발음이 나오는 거 발음만 약간 좀 어려워. 자, 근데 사실은 얘가 어릴 계열이라는 거야. 얘랑 어근적으로 extract. 이게 뭐라고 했어? 트랙이 잡아당기는 거, 밖으로 잡아당기는 거 추출하다 뽑아내는데 보자고. 첫 번째는 매거진. 잡지들은 headline size and expert of most interesting part of a story. 이야기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들을 자, 헤드라인 크기로 자, 헤드라인 크기의 excerpt를 사용한다라고 했어. 뭐 하기 위해서? 트랙이 끌다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 봐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에 딱 들어가 봐. 그러면 앞대가리만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헛방이야, 거의. 헛방이야. 충격,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excerpt는 발췌문 뽑아낸 거 그런 뜻이라는 거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자, 네 번째 예문으로 건너뛰어. Excerpt from the story of a flood in Epic of Gilgamesh. 이게 뭐야? 대홍수의 신화는 모든 고대 문명에 다 존재했어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것도 나 뭐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마. 응? 자,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그 이야기는 자,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먼저예요. 이게 수메르 문명이거든. 어? 수메르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태인이라는 집단이 역사물들을 만들지 않았던 시점이야.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홍수의 신화가 여기 한번 봐봐. 보통은 에픽은 서사적인 거 그런 얘기할 때 쓰는데 자, The Epic of Gilgamesh 하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에 관한 이야기로부터의 excerpt, 발췌문, 뽑아낸 것은 provide, 제공을 해. 훨씬 더 closer, 좀 더 가까운 parallel, 유사한 거, 비유, parallelism, 비유를 유사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speaker, 이게 말하는 사람 화자예요. 노아가 아니야. 거기 나오는 자, 유타니비티즘, 이게 그 길가메시 서사에서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그 화자는 이 사람인데 그는 the hero of this flood story. 이 홍수 이야기에 이때 히어로는 영웅이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해야 돼. 주인공이야. 그리고 그는 recounting what happened after his boat came to the rest of the mountain. 똑같이 산 중턱에 자신의 배가 자 정박을 하고 난 뒤에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recount 다시금 기술했다 말해주었다는 얘기지. 하고 난 뒤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었다는 거지. 노아의 방주랑 똑같이.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이 물론 이제 이거를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길가메사 서사시에서 나오는 대홍수 신화가 그 이전에 어떤 홍수 신화보다 더 오래 전에 나오는 기록된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excerpt는 부분적으로 발췌한 거니까 A번, 파트가 부분이라는 뜻 잡아주는 게 맞지? 자, 3번. 자, 얘는 사실은 EBS 교재 한 4년 전부터 요 두 단어가 좀 많이 나왔어요. 드로우백과 셋백이. 둘 다 100이잖아, 100. 100이잖아. 그리고 이 두 단어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야. 항상 시험장에서 긍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보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가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데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 자, 드로우백과 셋백. 자, 셋백 기본 예문은 굉장히 길지? 알랑드 보통의 글을 실었는데 왜냐면 이 알랑드 보통의 글이 6월 달에도 나왔고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 적어도
이게 프랑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식인들 사이, 즉 대학 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한번 집어넣은 거야. 일단 드로우백부터 잡으러 가자. 엑스레이 테크닉 such as these. 이와 같은 엑스레이 기술들은 자, one major drawback. 한 가지 주요한 드로우백이 있다라고 했어. 드로우백이 있는데 자, organ that lie in front of the area that is to be x-rayed. 거기까지야. 엑스레이 촬영 대상이 되어지는 to be x-rayed니까. 수동태 부정사가 붙었지? 촬영하는 거야, 촬영되어지는 거야. 엑스레이 촬영이 되어지는 자, 영역 앞쪽에 놓여져 있는 organ, 신체의 기관들이 자, the view of area in question. 우리가 문제 시대에는 부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 허파가 있고 뭐 그러면 이 허파가 만약에 엑스레이를 받으면 그 안쪽에 있는 신체 기관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콩팥이라고 하나? 쓸개가 저 뒤쪽에 있지. 쓸개는 엑스레이 촬영이 거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신체 기관이 뒤에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드로우백은 뭐야? 단점이나 결점이나 결함이지. 단점이나 결점이나 결함이야. 잠깐만. 그럼 드로우백은 좀 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봐. Since the cloning of Dolly leadership in 1996. 자, 황우석 교수의 영향력이 요즘에 좀 줄어들고 난 다음에 클론, 복제에 관한 얘기가 좀 덜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이 새롭게 신규 투자하는 것이 전부 다 바이오예요. 그래서 몰라, 너희들이 11월 수능에 보러 갈 때쯤에는 뭐 바이오와 관련된 얘기가 더 발전된 사실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1996년 이게 이른바 복제양 돌리예요. 복제양. 자, 돌리라는 양을 복제하고 난 뒤에 클론한 거니까. 스타워즈의 클론만 생각하지 말고 스타워즈의 클론도 엄밀하게 하면 다 복제된 거는 그냥 똑같이 기계로 찍어낸 거 아니야. 자, 1996년 양 돌리를 복제하고 난 이후에 과학자들은 클로너 wide variety mammal 다양한 종류의 포유동물을 복제했어. from adult cell 이게 성체세포지. 성인들의 성인이 된 세포에서 거기에는 카우도 있고 고트도 있고 피그도 있고 캣도 있고 래빗도 있어. 자, while scientists 과학자들은 some remarkable advance in animal cloning 동물 복제에 대해서 전 놀라운 진보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drawback 내재된 결점이나 단점이나 결함은 여전히 남아있다지. 그러면 ABC 중에서 뭐가 돼야 돼? shortcut은 지름길이란 말이야. shortcoming이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자, com이 상태의 변화가 동사 나오는 거고 resolution은 결심이나 해상도 분해라는 뜻이니까 제거지. 자, 그러면 setback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야. drawback은 결점이나 결함, 단점이야. setback은. 자, setback 들어가 보자고. setback 이게 알랑드 보통의 자, status anxiety에 관한 글인데, 자, 내가 알랑드 보통 영어책, 웬만한 책 다 샀잖아요. 불어로 된 것만 빼놓고. 자, every adult life, 모든 어른들의 생활은 could be said to defined by two great love story. 두 가지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러브 스토리로 정의되어질 수 있어. 첫 번째 사랑 이야기는 뭐야? The story of our quest sexual lover. 성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얘기고 그것은 잘 알려져 있고 well charted. 이때 차트는 묘사되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차트로. 그리고 자, 그것은 beverage form of staple of music and literature. 자, 스테이플이 주식이지. 음악이나 문학의 어떤 주식들을 형성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항상 celebrated 돼. 자, the second story, our quest of love from the world. 자, 두 번째 사랑이 뭔가 봐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거야. 알랑드 보통의 표현이 자, 세상으로부터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의 사랑. 흔히 얘기하는 플라톤적 러브고 뭐 그런 러브가 아니야, 얘는. 세상으로부터의 사랑. 이게 바로 지위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봐봐. 그것은 more secret. 좀 더 비밀하고 shameful. 부끄러운 이야기야. 테일이니까. If mentioned. 만약에 언급되어진다면 그것은
caustic, 아주 조심스럽고 mocking, 숨막히게 하는 용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자, 마치 something of interest, cheaply, envious, deficient soul. 자, 뭔가 시기 질투하고 뭔가 deficient, 결여되어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처럼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혹시나 drive, 충동이라고 했지? 지위에 대한 충동은 interpreted. 자, 이해되어지는데 economic sense로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이해되죠. 즉,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런 것도 러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love from the world예요. 알랑드 보통이 얘기하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랑 이야기는 no less than, 자, the first, 첫 번째 사랑만큼이나, 자, 첫 번째 사랑만큼, 사랑이랑 no less than이니까 똑같은 거지. 첫 번째 사랑보다 덜 격렬한 것이 아니란 얘기지. 마찬가지로 격렬한 것이고, no less complicated. 그것보다 덜 complicated, 복잡한 것도 아니고, 덜 중요하거나 덜 보편적인 것도 아니야. 자, it's a setback. 그리고 그것의 setback이니까 뭘까? setback은 방해, 역행, 후퇴, 장애물이에요. 뭐라고 했어? setback. 뒤에서 움켜주는 거야. 방해, 역행, 후퇴, 장애물이야. 자, 드로우백이 뭐라고 했어? 결함이나 결점이나 단점이라고 했지. 물론 아무리 배포 있고 강력한 시험 문제를 내도 빈칸 넣기 보기에 두 개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근데 느껴봐. 드로우백은 뭐야? 내적인 거예요. 결점이나 단점, 결함이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원래의 불완전함이야. 반면에 setback은 외적인 거예요. 방해나 장애 뒤로 후퇴시킨다라고 했지. 장애물이라고 했지. 외적인 거야. 얘가 내적인 것이면 얘는 외적인 거예요. 응? 드로우백과 setback. 아마 우리나라 책에서도 이 드로우백과 setback을 구별한 책은 거의 없는 걸로 알아. 자, 그리고 그것의 어떤 외부적인 장애물이 setback으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no less painful.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란 얘기지. 고통스럽다는 거야. There is a heartbreak here too. 여기에서도 자, 내가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즉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얻지 못했을 때도 역시 똑같은 heartbreak. 내 마음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가자. 4번. insoluble. 이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어는 아닐 수도 있어. 자, 또 페르마의 얘기가 나온다. 페르마의 last theorem,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remained insoluble from more than 300 years. 3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insoluble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 컴마 다음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해도 좋지만 마침내. 자, 아예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도 이것도 구문독해에서 낮은 수준의 구문독해에서도 한 번씩은 다 했어. And last. 마침내 자, mathematician from Princeton. 프린스턴 출신의 아주 젊은 수학자가 1995년, 얼마 전이지? 그걸 풀었다는 거지. 아까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뭐 누가 증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온 적이 있었어. 자, 세 번째, 네 번째 예문이 좋아. 별표 쳐. 테오도르 잘디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책으로도 이게 번역됐는데 난 영어본으로 갖고 한글 책으로는 안 갖고 있는데 이게 은밀한 내면의 사생활 해가지고 프랑스 학자인데 그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역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를 연구한 아주 위대한 학자 중에 하나예요. 자, 봐봐. 그래서 세 번째 예문 한번 봐봐. The great attraction of fashion. 패션이 갖고 있는 아주 커다란 매력은, 장점은 대절이의 사실이야. 그것이 디볼트가 관심 따위를 딴 데로 돌리는 거거든. From insoluble problem of beauty. 아름다움에 관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거야. 자, 봐봐. 패션이라는 것은 내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 진중권 씨가 원래 미학자예요. 철학자가 아니라. 미. 자, 생각해봐. 아름다움이라는 거, 미라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없는 미에 관한 문제로부터 관심을 끄집어내서 이지웨이 아주 쉬운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야. 패션이. 패션을 이거 폭넓은 의미로 얘기해. 쉬운 방법을 제공해 줘.
돈이면 살 수 있어. 즉, 그리고 simply stated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말한다면, 자, 여기서도 이게 무인칭 독립부정사야. to a simply stated,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easily reproduced, 쉽게 복제된, reproduce 내가 복제하다는 뜻 챙겨놓으라고 했지? 자, 아름다움에 관한 이상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비록, however이 보이지? temporary, that ideal.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이 아무리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해도. 즉, 내가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정의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불가능하더라도 패션 유행의 흐름을 통해서 돈 주고 사고 그걸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패션에 관한 얘기를 쓸 때 특히 이게 프랑스 학자라고 했지. 우리 프랑스 파리를 보통 패션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 패션에 감춰져 있는 것은 미학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을 자본주의 사회가 해결해 주게끔 만든 거지. 그 이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귀족의 것들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뭐 요즘에 루이비통이니 뭐 샤넬이니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옛날엔 장인들이야. 그들의 제품은 누구? 왕하고 귀족들만 쓸 수 있었어요. 왕하고 귀족들에게만 그 핸드백을 주고 뭐 그런 옷들을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문도 봐봐. philosophical question. 일부러 이런 소재를 많이 집어넣어서 올해 고난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철학적인 문제들은 자, by their nature, by their nature, by their nature. 이런 거 어떻게 번역할 거야? 이것도 하나의 수거야. 이게 유사수거지.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는 유사수거라고 해서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 철학적인 문제는 그 본질상에 있어서 by their nature. 이때 nature이 본질이야. 이렇게 내가 해석해 주는 거 잘 챙겨놔. 아무리 6월, 9월, 11월, 11월 정작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이게 거의 원서 강독 수준의 예문을 내가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 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봐봐. 철학적인 문제들은 그 본질상 insolvable,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자, indeed 실제로, indeed는 여기서 반복 강조야. 그것들은 radically different. 근본적으로, 이때 radically 급진적으로 하지 마. 근본적으로 달라. scientific question, 과학적인 문제들과는. 즉,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과학이 철학의 죽은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피터 윈치의 얘기를 했지. 그렇지만 오늘날 철학자들이 없어? 응? 아니야. 존재한단 말이야. 하버드 그 정치 철학을 강의하는 그 사람의 책은 EBS 교재도 수록되고 그것 때문에 뭐 세상이 뭐 정의, 공정한 사회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이 말할 정도야. 그럼 철학의 영향력이 현실 사회에서 과학의 영향력보다 덜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오늘날 철학이 어떤 존재인가 봐봐. 봐봐. 자, 왜냐하면 데이컨슨 그 철학적 문제들은 뭐에 관심을 두는 거야? implication. 함축된 의미와 other interrelations of idea. 사상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어. 뭐가 아니라 oral of physical event. physical event 하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물리적인 자연적인 사건들의 어떤 질서의 즉 이건 자연과학의 영역이라는 거야. 철학은 함축된 의미, 생각이 갖고 있는 그런 자,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이 뭐라고 얘기했다면 그 자연과학의 사상과 자연과학의 어떤 결론들이 갖고 있는 그 상호관계나 그것의 함축된 의미에 관심을 두고 있어. 이걸 갖고 이제 우린 때로는 과학철학이라고 해. their answer. 그리고 철학에 대한 철학의 해결책은 interpretation, 해석이야. 관찰이나 입증이나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interpretation이야. 해석이야. instead of a factual report. 사실적인 어떤 보고, 관찰된 현상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해석이야. Their function. 그래서 그 철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our knowledge of nature. 자연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야. 뭐를? 자, our understanding of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거야. 내가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거지. 이걸 이제 과학, 철학, 철학의 새로운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이 그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무너졌느냐?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은 주로 과학, 철학, 과학의 보조적인 역할을 얘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철학을 자리매김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견해들도 알아두라고. 이거 언어 영역 비문학 제재 같은 데서 종종 볼 텐데 답은 10번이 정답이 되는 거 해결할 수 있지? 자, 솔브 계열들 한번 보자. 솔브가 풀다, 물에 녹다가 용이하다지?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솔루션이 그래서 해결도 있고 여기서 녹음은 음악을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그 설탕 같은 것들이 녹는 거, 녹음을 얘기하는 거 솔벤트. 우리 그냥 솔벤트라고 하잖아. 용매라고 하는 거 솔버블. 풀 수 있는 인솔벤트 하면 지불 불능이야.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인솔루블 하면 녹지 않는. 자, 녹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녹지 않는 옆에다 하나 더 적어. 해결할 수 없는. 자, 녹는다는 것과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고 인솔버블 하면 녹지 않는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것은 항상 얘예요. resolve.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따라해봐.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한 번 더.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한 번 더.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resolved. 이런 것들도 결심한, 단호한. 이럴 때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determined가 동의어로 곧장 떠올라야 돼요. 결심한, 단호한. 자, resolution, 해결, 결심, 분해, 용이가 되는 거고 다만 얘를 조심해. 하고 누가 나왔어? 자, dissolve잖아. dissolve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용이하다란 뜻, solve랑 똑같이 녹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뭐가 있어? 해산시키다. 모여져 있는 사람을 흐트러뜨리다. 그런 뜻이 이제 당황할 거고 absolve는 자, 풀어서 away 시키는 거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와? 사면하다, 면제하다라는 뜻. 요 두 놈을 resolve,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다음으로 챙겨두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휘력이 강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자. 넘어가서 자, discipline. 얘도 표제어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갖고 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discipline. 우리 여러 차례 했지? 자, 어떤 리듬 잡으라고 했어? 교육, 훈련.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그러려고 하면 규율이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안 들면 처벌. 그 다음에 학문 분야. 여기서 디스플린은 동사로 사용됐어. 동사로 사용됐어. 자, 봐봐. On occasion. 중요수거지 이따금씩 necessary 필요하다라고 했어. 뭐가? 자, 아이들이 to be disciplined. 자, 봐봐. For children. disciplined지. 그러면 수동태 부정사잖아. 자, when they misbehave, misbehave는 품행이 방장하지 않을 때,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to be disciplined. 자, disciplined. 자, 아이들이 처벌받는 것이 필요하다지. 그러면 discipline. 이는 명사로 사용되지 않고 동사로 사용됐을 때 처벌하다라는 뜻. 사실 퍼니시 모르는 애가 몇이나 되겠어? 그럼 시험장에서 전부 다 퍼니시만 써? 아니거든.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쓸 수 있거든. 그치? 자, 세 번째 예문으로 건널게요. 얘를 이제 보통 호세라고 해야 돼. 호세. 호세는 wanted to teach his children. 자신의 아이들이 to be non-violent. 비폭력, 즉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기를 원했어. 자, so 그래서 discipline them. 자, 아이들을 처벌을 했는데 gentle way. 그럼 뭐야? 이때 gentle. non-violent의 동의어지. 부드럽고 그 뭐라고 할지? 부드럽고 gentle, 부드럽고 아주 점잖은 방식. 그러자. 자, 점잖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처벌했어. 예를 들어서 sending them, 아이들을 그들의 방으로 보내. for quiet time out. 너 방에 들어가서 30분 있다가 나와. 뭐 이런 거지. 아주 평화롭고 non-violent, gentle한 방법이지. 모든 세상의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지. 자, 그 다음 들어가서 네 번째 예문 봐봐. 네 번째 예문에서 누가 보여? 요거 우리 이퀄 얘기하면서 꽤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독해하면서 자꾸만 떠오르게끔 하는 연습이 바로 문맥 추론 연습이기도 해. A와 B를 동일시하다지. 어? 자, 물론 equate 대신에 누구를 써도 돼. identify를 써도 돼. 어? 자, 대부분의 부모들은 discipline과 with punishment. 자, 여기서 discipline 지금 명사로 사용된 거지. discipline과 punishment를 동일시해. 자, punishment는 처벌만 있지. discipline는 뭐라고 했어? 교육, 훈련. 한 번 더 하자. 다시 한번. 교육, 훈련. 규율, 규칙, 처벌, 학문 분야. 학문 분야. 그래서 사실은 EBS 교재에서도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게 참 많이 강조됐어요. interdisciplinary. 학제 간 연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류학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사회학도 하고 경제학도 하고 또 뭐 심리학도 연구하고 학문 간의 디서플린이 학문 분야라는 뜻도 있지. 자, 어쨌든 자, 디서플린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대부분의 부모들은 must니까 3인칭 거리두기 아니야. 대부분의 부모들은 디서플린과 퍼니시먼트를 동일시해. as 뭐뭐처럼 부가 대동사가 돼서 많은 선생님이나 학교들처럼 you will be disciplined. 자, 너 처벌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은 earmark. 이게 무슨 말일까? earmark가 뭐야? 이거예요. 책을 이걸 귀라고 해, 가장자리를. 책을 접은 거야. 책을 접은 거야, 이렇게. 그거를 earmark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시지, 표시. 여기서는 표시가 되는 거지. You'll be disciplined. 너 디스플린이라고 할 것은 자, threat, 위협의 어떤 표시야. So 그래서 it is understood by children and teens. 어린 아이들이나 10대들에게 그렇게 이해되죠. 그러나 the word, discipline이란 그 단어는 emanated from은 stem from이랑 똑같아. 어디에서 유래됐다는 거야? 그 단어는 자,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disciple이지? 얘가 I야? disciple. 저번에도 한번 했어. disciple이 뭐야? 예수님의 12제자, 제자, 사도. 밑에서 배우는 사람, disciple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훈련, 처벌, 학문 분야, 어쩌고저쩌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어쩌고저쩌고로 하면 안 되지? 교육, 훈련, 학문, 교육, 훈련. 자,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규율, 규칙, 처벌, 학문 분야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말이 안 나온다. 교육, 훈련, 규율, 규칙, 처벌, 학문 분야. 여기 리듬과 율동이 들어가야 돼요. 자, 교육, 훈련, 규율, 규칙, 처벌, 학문 분야. disciple은 제자. 제자, 아무 제자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단어는 disciple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it's proper definition. 자, discipline의 적절한 정의는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야. achieving an end.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때 discipline은 동사로 A번 정답. punish라는 뜻으로 여기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 자, 6번에 appropriate도 별표쳐. 자, 사실 얘는 봐봐. proper이라는 단어가 있어. 어렵지 않잖아. proper. 적당한, 적절한. 여기에 이렇게 되면 어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V3나 그런 강의에서 많이 했잖아. PR로 PR. proper이 들어가 있어. AP가 to 방향이니까 appropriate, proper. 적당한, 적절한. 그걸 외우지. 자, 예습하는 사람. 6번의 appropriate의 품사가 뭐야? 6번의 appropriate의 품사가 뭐야? 동사로 사용됐어. 적당한, 적절한이 아니야. 적당하다야? 아니거든. 자, 봐봐. My friend Oscar. 내 친구 오스카는 natural mimic. 이게 뭐야? 미믹이 모방 흉내야. unnatural meaning 하면, 이거 보니까 왜 그게 떠오르냐? 옛날에 제임스 우드 감독인가? Natural born killer라는 뜻이 있어요. 타고난 살인자라는 뜻, 뭐 그런 영화가 있어서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natural은 여기서 타고난이야. 타고난 모방꾼이라는 거야. 즉, 그는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아도 mannerism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어근이라고 했지. 이 맨이 손이라고 했잖아. 물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라는 얘기 써. 판에 박힌 뭐 상투적인, 자, 그런 뜻. 자, 플래티튜드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매너리즘이 원래 부자연스러움 또는 매너리즘의 버릇이나 특징이 있어요. 손버릇 같은. 버릇이나 특징. 그리고 매너리즘이 있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움, 버릇, 특징, 매너리즘. 뭐라고 했어? 부자연스러움, 버릇이나 특징. 여기서는 버릇이나 특징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는 자 의도치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버릇이나 특징을 appropriate 해. 뭐 할 때까지? Which one? 누구 것이 진짜 자기 것인지 tell. 아는 것이 불가능할 때까지. 그럼 appropriate? 두 번째 예문에서 내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교정을 할 텐데 거기 지금 책 이름이 2개가 나왔어요. 책 이름이. 6번의 두 번째 예문에 책 제목이 2개가 나왔어. 하나가 뭐야? 홉스의 리바이던이라고 불리어지는 레비아탄이 보이지. 또 하나가 두 번째 줄에 The Wealth of a Nation, 이게 흔히 얘기하는 국부론이에요. 여기서 홉스는 홉스의 리바이던, 만인의 만인에 투장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때 스미스는 아담 스미스예요. 국부론을 쓴. 자, 리바이던, 그를 앞선 리바이던에서 레비아탄, 리바이던에서 홉스처럼 아담 스미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인간은 join together, 합류하는데 in society, 사회를 함께 하려고 해. 뭐 하기 위해서? common security, 공통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자, 홉스의 리바이던이 뭐야? 인간은 자연 상태로 놓으면 만인의 투쟁을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국가나 사회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지? 그치? 근데 아담 스미스는 공통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사회에 합류한다는 거야. 그럼 관점은 똑같이.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공동체적인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응? 개인의 이기심은 기본적인 철학적 윤리적 전제로 놓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홉스가 되든 아니면 아담 스미스가 되든 개인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무시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 중심, 이 둘 다 근저에는 개인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 In the wealth of a nation, 국부론에서 population grow,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land, 땅을 이용하게 되고 landholder, 땅 주인이라는 계층이 spontaneous,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emerge, 출현한다는 거지. 그치? 국부론에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땅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해. 그럼 땅을 이용한 사람들 중에 땅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땅에서 이익을 더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이 이른바 지주계급으로 등장을 하는 거지. 왜냐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지주계급에서도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때에는 또 농업에서 토지 또는 이 사람들이 내는 지대, 그래서 이 지주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의 한 축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부론이 노동하고 자본의 관계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의 관계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대학에 가서 읽어요. appropriate는 그래서 활용하다, 이용하다, 충당하다. 활용, 이용, 충당하다. 뭐라고 했어? 활용, 이용, 충당하다. 세 번째 예문은 그냥 군인들이 어떤 마을을 지나치면서 서로 노략질하고 물건을 빼앗는다는 얘기야. A번이 make use of, 이게 이용하다, 활용하다지. make fun of는 놀리다라는 뜻이고 make up for이 뭐야? 말로 make up. 보완, 보충하다. 그 다음. exalt라는 단어가 나오지? 아이고. 맞지? 요거. 얘가 어근이야. exalt. 발음이 좀 어려워. exalt. 근데 얘, 오른쪽 어근 봐봐. altitude가 뭐야? 고도 높이지. 그 다음에 altimeter가 나왔어. 미터가 재다, 측정하다.
높이를 측정하는 거. 높이를 측정하는 게 뭐야? 고도계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 다음. 얘가 or이야, O. altar. 이게 높이 올라가 있는 거. 제단이라고 하지? 그 첨성대가 제단이냐 아니냐 뭐 그거 갖고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이산이라고 하지? 만이산에서 그 뭐 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고 하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altar야, 제단이야. 근데 사실 이 단어는 뭐 문맥에서, 앞뒤 문맥에서 충분히 알 수 있어. 중요한 거는 여기 altitude 고도 높이나 자, altimeter 고도계라든지 altar, ALT가 전부 다 high나 높이, 하이트 프라임 맥주, 뭐 하이트 맥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와는 다르게 높이를 지칭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잡아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뭐 알티플래너 이런 건 알 필요 없어. 고지대, 고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exalt가 나오고 exalted. 얘가 중요해요. 사실은 실전에서 exalt가 나올 가능성보다 문제는 조심해. 얘가 필자의 심정 그래 분위기에 보기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얘가 필자의 심경이나 그런 거 분위기 묻는 문제 있지. 필자의 심경 쪽에 적당해. 필자의 심경 문제 이 정도 보기가 나오면 당황하게 돼요. 그럼 안 나온다고? 자, 예전에 이런 단어도 냈는데 프라미싱 맞나? 프라미싱이 나왔나? 아니, 다른 게 나온 것 같아. 프라미싱은 전도 유망한? 기대되는 그런 뜻인데 다른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 봐봐. 어쨌든 여기 봐. exalt. 자, 보자고. 첫 번째 힘은 actor. 알렌 그니스는 was exalted to the rank of knighthood가 보이지? 이때 후드가 후드티 할 때 후드가 아니야. knighthood 하면 기사의 지위에 랭크가 서열이잖아. 기사의 지위, the rank of knighthood 하면 기사의 지위에 exalted 한 거야. 올랐단 얘기지. 누구에 의해서? 여왕에 의해서.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중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귀족 인정을 받은 썰, 경의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이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게 얼마나 큰 거였는데. 영국 여왕한테 귀족의 칭호를 받았어. IOC는 예전에도 한번 내가 다른 수업에서도 얘기했지. 귀족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IOC 위원, 딴 사람들은 금방금방 내려와도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물론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측면도 있지만 썰이거든. 썰이 붙어요. 왜? 아일랜드에다가 영국이 어려울 때 공장 차렸거든. 공장 차려줬거든. 영국이 실업 문제를 해결해줬거든. 너희들도 이제 위대한 재벌이 돼서 뭐 귀족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영국 좀 가난한 동네에다 공장 세워주면 돼. 인건비가 비싸다. 그리고 영국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힘이 엄청나게 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뭐지? 민노총? 민노총이라고 하나? 그거 세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해. 영국 노동운동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세 발의 피해. 우리나라 노동운동 아무리 세도 옛날에 일본의 노동운동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야. 미국 노동운동에 비해서도 우리는 세 발의 피해요. 괜히 왜냐면 우리는 역사가 짧고 압축적인 기간 동안에 산업화가 진전되고 그러면서 노동운동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과격하게 보이지. 걔네도 난 서양 애들이 자본과 투자하면서 뭐 한국의 노동운동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지들은 노동자들을 습격해서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그게 헨리 포드의 자동차에서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습격대를 보내서 20몇 명을 총살했어요. 추궁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 사실 오바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하고 FTA 협정 얘기하는 것도 미국의 노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네 나라 노조 활동은 괜찮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안 그럴 것 같아? 센 걸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노동운동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뭐, 비하하는 게 아니야. 자,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무식한 얘기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정치가들은 좀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봐봐. 자, 그러면, exalted인데, 여기 보기를 하나 바꿔. C를 프레이즈로 하지 마. 이게 프레이즈가, 물론 exalt가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 exalt가. 자, 이거를 예로 바꿔. 발음해봐. 엘리베이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다라는 보기로 바꿔. 10번 보기를 얘로 좀 바꿔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it was written in the Bible. 자,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 Whoever shall humble himself.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은 shall be exalted. 나를 낮추는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shall be exalted 하니까 올라갈 것이고 자, shall exalt himself. 자기 자신을 올리는 사람은 shall be abased가 보이지? 낮아질 거란 얘기지. 자, 거기에 여기 두 가지. 베이스가 기반 토대잖아. 요거에서 두 단어를 챙겨놔요. abase는 낮아지다야. 낮아지다, 낮추다. 얘가 낮추다. 얘가 좀 능동적이야. 얘가 좀 수동적이고.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얘가 자동사적인 느낌이 강하고 얘가 타동사적인 느낌이 강해요. 전부 다 밑으로 내리는 거야. 베이스가 토대잖아. D 베이스는 낮추다야. 내가 능동적으로 낮추고 떨어뜨리다, 끌어내리다야. D 베이스는 떨어뜨리다, 끌어내리다고 얘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다야. 말이 잘 안 나온다. 어베이스. 낮추다, 떨어뜨리다. 그러자. 어베이스, 낮추다, 떨어뜨리다. 어베이스, 낮추다, 떨어뜨리다. 요거의 반대말, exalt. 끌어올리다. 자, 올림픽에 관한 얘기 한번 잠깐 보자. 올림피즘.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은 삶에 관한 철학이었어. 그것은 exalting, 고양시키고 combining, 결합을 시켰는데 a balancer. 자, 밸런스, 균형 잡힌 전체, quality of body. 자, 어떤 균형 잡힌, 여기 조심해. 자, in a balance whole에 괄호 열고 괄호 닫아. 균형 잡힌 전체 속에 exalting과 combine에 얘가 동명사로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의 목적어는 뒤에 있는 거야. The quality of body, will and mind. 이게 목적어예요. exalting과 combine의 목적어야. 그러니까 봐봐.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은 삶에 관한 정신으로 균형 잡힌 전체 속에서 왜 여기서 whole이란 말을 썼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균형 잡힌 전체 속에서 자, 어떤 몸의 질이나 will이 의지지. 의지의 질이나 mind. 정신의 질을 균형 잡힌 전체 속에 고양시키고 결합시키는 거야. 왜 whole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정신이 더 높게 고양시키고 하나로 결합시키는 게 올림픽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올림픽 정신은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인 것만을 많이 따르잖아.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다는 거야. 자, blending sports with culture and education. 블렌드가 섞이는 거 아니야. 스포츠를 문화나 교육과 융합시킴으로써 올림픽 정신은 자, a way of life.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under joy, 어떤 즐거움에 기반해서 founded in effort,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educational value of a good example. 이때 example은 모범이야? 좋은 모범, 모범을 보인 사람의 어떤 교육적 가치를 기반해서 그리고 respect, universal fundamental ethical problem,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적 원칙에 대한 존경, 승자가 패자를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것들, 그러한 미덕을 그것에 기반한 삶의 새로운 방식들을 추구했다는 거지. 자, 잠깐만. 이런 고대 올림픽 정신에서도 여전히 여자나 노예들은 배제됐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런 고대 올림픽 정신과 근대에 탄생한 올림픽 정신은 좀 달라. 그런 것들도 눈여겨봐. exaltation은 그것의 명사꼴이니까 그렇게 잡아주면 되고. 자, 8번. 8번 들어가봐. 자, 사인은 전에도 우리가 한번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사인은 표시예요. 표시하다야. 표시하다가 돼가지고 자, 밑에 어근표까지 먼저 봐봐. 자, 사인이 어떤 마크 표시하고 기호로 적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표시한 거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설계하다 말고 디자인. 꼭 기억해둬. 디자인. 설계, 고안, 의도하다. 따라해봐. 설계, 고안, 의도하다. 설계, 고안, 의도하다.
디자인, 설계, 고안, 의도하다 꼭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다시금 표시하는 거 리자인, 사임사직하다라는 뜻 챙겨주고 그 다음 어사인, 할당 배당하다야. 할당 배당하다인데 봐봐. 표를 하나씩 나눠주잖아. 대기표 하나씩 나눠준다라고 하지. 그게 할당 배당하다야. 어사인, A가 하나씩 투 방향이란 말이야. 어사인, 할당 배당하다. 어사인먼트가 숙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 얘가 어려워요. 이 계열 중에서 사실 이 어근 중에서 컨사인이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면 대단한 거예요. 컨사인은 사실 A to B로 적어줘야 돼요. 컨사인 이건 좀 이따 볼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디자인. 아까 뭐라고 했어? 설계, 고안, 의도하다. 설계, 고안, 의도하다. 리자인. 사임사직하다. 어사인, 할당, 배당하다. 컨사인 좀 이따 볼 거야. 데지그네이트. 임무 따위를 하나씩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데지그네이트 하면 지명하다야. 지명하다라는 뜻이 제일 중요하고 명시하다. 자, 우리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누구야? signify. 나타나다, 표시하다, 의미하다지. 그래서 명시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뭐는 뭐뭇을 명명백백하게 나타낸다. 자, 봐봐. 자, 첫 번째 예문 봐봐. The court, 그 법원은 그 아이를 her parental grandmother's care. 이게 뭐야? 응? 아, 내가 실수할 뻔해. parental이라고 했다. 자, 우리 이거 예전에 여러 차례 나왔던 단어잖아. 아, 분필들 오늘 진짜 쉽게 부러진다. 자, 파터널을 썼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면 이제 잡히지. 친가 쪽 할머니지. 친가 쪽 할머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외가 쪽 할머니지. 자, 봐봐. 법원은 그 아이에 대한 양육을 그녀의, 그 아이의 친가 쪽 할머니에게 보살핌에게 컨사인, 건네, 위탁, 동의하다. 뭐라고 했어? 건네주다, 위탁하다, 동의하다. A를 B에게 맡기다야. 자, 여기 봐. A를 B에게 맡기다. 자, 여기 봐. 디자인, 설계, 고안, 의도하다. 리자인, 사임사직하다. 어사인, 할당, 배당하다. 컨사인 A to B, A를 B에게 맡기다. 데지그네이트, 지명하다 또는 명명하다. 자, 지명하다, 명명하다. 지명하다, 명시하다. 뭐 비슷하지? 봐봐. 자, 두 번째 예문 개인적으로 좋아했었어. 스튜디오. 우리가 흔히 스튜디오라는 것은 동격이 나오지. 그것은 아티스트,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갖다 바치는 공간이야. For life. 삶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건네는, 자기 자신을 갖다 바치는 타동사 대명사, 제기대명사가 나와서 자동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건네는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갖다 바치는 공간인 스튜디오는 자, 당연히 중요해. 그것은 워커플레이스, 일터나 직장으로서가 아니라 a source of inspiration, 영감의 원천으로서. 고우 같은 사람을 보면 자기가 작업장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고우가 자기의 작업 공간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떠나 어디로 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날 넓게 스튜디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산에 어디나 뭐 어떤 가면 예술가 마을들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공간. 그런 공간을 우리는 전부 다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스튜디오는 우리가 사진 찍는 곳이 아니야. 증명사진. 웃어요. 이거 찍는 데가 아니야. 자, 게다가 그것은 대체로 매니지2가 나오지. 관리, 경영, 관리하다의 매니지2니까 그럭저럭 간신히 뭐뭐해나다야. 그럭저럭 간신히 뭐뭐해나다지. 자, 그 스튜디오는 대체로 one way or another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럭저럭 이런저런 방식으로 turn up in his product. 자신의 제품, 이게 예술품이지. 예술가 예술품의 그 스튜디오의 어떤 영감이나 그게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예문 한번 봐봐. 홀스만이 하는 건데. Those in power. 그 전체를 그냥 형광펜칠해요. Those는 뭐 많은 사람들이잖아. 권력자들이지. 권력자들은 turn to science, 과학에 turn to result, 기억나지? 의존하기 시작했어. 어떤 방식으로? rationalize,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oppressive condition이니까 억압적인 조건, 억압적인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과학에 의존을 했고, 자, 그 억압적인 상황은 뭐야? 바로 DGP 그룹.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처해 있는 거지. 자기를 넘겨준 거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즉, 권력자. 예를 들어서 북한이면 북한, 자,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민주화 시위를 통칭해서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고 하는데? 무슨 꽃 이름 아닌가? 꽃 이름으로 무슨 혁명? 자스민 혁명. 자스민 혁명. 그런 자스민 혁명. 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과학에 의존하기 시작했어. 자, 이러한 집단들이 넘겨져 있는 거, 수동태가 되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이지. 자신이 처해 있는 억압적, 자기가 속해 있는이라. 여기서 be consigned to 하면 belong to하고 똑같다라고 봐야 된다. 자, 자기가 처해 있는 억압적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과학에 의존하고 있어. 자, these pseudo-scientific claim, 아까 pseudo-scientific 뭐라? 사이비 과학이라고 했지? 자, 그 사이비 과학의 주장, 이러한 주장을 서둘러 발전시키려고 하는, 러시니까 발전시키려는 하는 성급함들은 자, 아마도 스폰은 알을 까다지, 알을 부화시키다지 생겨났을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the need of colonizer, 식민지 지배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뭐를? 자,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와? assuage라는 단어가 나오죠. assuage 뒤에서 나올 거예요. assuage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런 단어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 여기에서 얘가 피스라고 했지. 그치? 자, 어스웨이지가 얘랑 똑같아요. 자, 자신의 죄책감들을 어스웨이지, 달래주기 위한 식민지자들의 필요성. 그리고, 자, 리졸브가 보이지? 리졸브가 뭐라고 했어? 좀 전에. 해결, 결심분에 용이하다라고 했지. 자, 인지적인 어떤 디서넌스 하면 불일치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뭘까? 자유, 평등, 평화 이런 서양의 아름다운 정치 철학과 자기가 식민지를 억압하고 있을 때 억압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거지. 이런 인지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 contradiction, 그리고 모순이지. evident in rising new society,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에서 명백한 모순점이나 인지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자, 비과학적인 사이비 과학적인 주장들이 펼쳐진 거야. 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 이게 근대 민주주의지. 그 사회는 자, 프라이드 댐설브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 자유도 있고 데모크라시도 있어. 근데 그게 자기들만의 자유와 자기들만의 민주주의였다는 거예요. 응? 자, 심지어 어떤 경우에 렐리게이트가 보이지? 이게 넘겨주다야. 자, 이관하다, 렐리게이트. 자, 봐봐. 델리게이트가 리갈이잖아. 대표 따위를 파견하다거든. 렐리게이트는 되돌려주는 거니까 레그가 법이잖아. 법은 권한을 지칭하는 거라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 멀리 보내는 게 델리게이트지. 파견하다지. 반면에 얘는 되돌려주는 거니까 위임하다, 위탁하다. 자, 그들이 심지어 어떤 특정한 그룹, 그 사회에 있는 특정한 그룹에게 자, 넘겼을 때조차 자, 뭐를? non-free,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subhuman status, 자, 인간 이하의 지위로 자기 사회에 있는 특정한 집단들을 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여기 나오는 A를 B로 넘기다지. 얘랑 똑같은 게 지금 A to B예요. 응? 자기 사회. 그러니까 식민지뿐만 아니라 자기 사회 노동자들인지 가난한 도시 농민, 빈민이라든지 농촌에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마한 상태로 넘겨놓은 근데도 뭐야? 이념적으로 뭐야? 자유와 민주주의. 프랑스 3세기가 갖고 있는 상징. 그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받았고 있었거든. 미국도 그렇잖아. 남북전쟁 끝났다고 해서 흑인 노예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consign A를 B로 넘기다. consign
A to B. relegated A to B. A를 B로 넘기다. 자,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응?